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매장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또는 높이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미니멈 기런티를 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세대우 부동산 컨설턴트가 부동산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부자, 알고하자 부동산 자산관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대우 VIP 컨설팅팀 정숙희 선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수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혁재 수석 매니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주택 또는 상가 시장에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김 수석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소액 투자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다음으로 사실 인기가 많은 게 오피스텔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라면 꼭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 첫 번째 알고 가야 할 알포인트 무엇인가요? 첫 번째 알 포인트는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에 집중하라입니다. 시세 차익보다 임대 수익에 집중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피스텔은 원래 건축법상 오피스지만 주거 기능이 있는 부동산이라서 오피스로도 주거시설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오피스텔이 개인 사업자들의 오피스 용도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최근엔 평면 시설이 개선되고 세탁기, 냉장고 등 그 풀옵션을 갖추면서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등 소규모 주거 수요가 많아서 보통 1, 2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꾸준히 몰리면서 대표적인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 수익형의 대표 주자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임대료 수준은 어떤가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에서 월세는 50에서 8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매 가격 기준으로 임대 수익률을 보면 연 한 4% 내외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는 오피스텔 말고도 왜 상가도 있잖아요. 상가와 비교하면 오피스텔이 좀 유리한 면이 있나요? 임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이 상가에 비해 유리합니다. 최근 그 상가 시장을 보면요. 내수 침체로 공실이 늘고 임대 수익률은 한 연 3% 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공실률도 높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줄면서 임대료 인하 압력도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임대 수요가 비교적 풍부해서 공실 가능성도 좀 낮고요. 경기 변화에 덜 민감한 주거용 수요가 많아서 안정성도 좋은 편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보통 임대 수익 말고 시세 차익도 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피스텔도 임대 수익 외에 더불어서 시세 차익도 기대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하는 것이 가격 상승이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사실 가격 상승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서 보면 오래전에 이제 오피스텔을 사뒀다가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세 차익이 꽤 많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초반에 오피스에 사셨던 분들은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른 이유가 월세가 올라서가 아니고요. 임대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114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2002년도에 서울 지역의 오피스의 평균 임대 수익률이 8%였습니다. 8%의 임대 수익률이 2016년에 4%가 떨어지고요. 현재까지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듯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8%의 수익률에서 현재 4% 떨어지면서 가격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잘 안 올라간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리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상가하고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가 들어갑니다. 시설 투자를 하면서 영업을 하다 보게 되면은 영업권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임대료를 내지만 결국은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설 투자도 들어가고 영업권도 생기고 매출도 발생하는 영업 목적이다 보니까 임대료 올리더라도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라간 임대료 따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시설 투자를 안 합니다. 영업권이라는 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5만 원, 10만 원 올리게 되면은 이 임차인들은 바로 튕겨서 나갑니다. 거기다 공급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같은 임대료에 더 새 오피스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오피스텔은 임대료를 올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2000년대 초반에 오피스텔을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임대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른 효과가 나타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임대 수익률이 변동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시세 차익 발생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좀 판단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피스텔에 투자해 임대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보면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공시 리스크가 낮다는 거고요. 단점은 현 시점에서는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임대료가 잘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피스에 들어오는 수요자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1인 가구의 특징이 뭐냐면요. 1년이나 2년 단기 임차를 한다면 바로 이사랍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이나 2년마다 항상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야 됩니다. 공시 리스크가 낮긴 하지만 결국 단기 공실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도 써야 되고요. 1년이나 2년마다 중개수도 나갑니다. 도배 장판에 시설 보수도 들어가겠죠. 결국 오피스 한 채라면은 거리가 좀 있다라도 괜찮지만 오피스에 여러 채를 갖고 다니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현 거주지에서 너무 멀지 않으면서 1인 가구들의 임차 수요가 높은 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노후화된 오피스에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거 투자하시는 건 매우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그런 거는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그 다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보수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이런 시설 보수가 도배장판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오피스텔을 높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매우 유의하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 시세 차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대 수익 목적에 적합한 오피스텔 두 번째 살펴봐야 할 포인트 알려주세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오피스텔 투자는 소형을 선택하고 분양은 피하라는 점입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 소형을 선택해야 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은 소규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 소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오피스텔 공급도 월세에 유리한 소형 오피스텔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면적이 작을수록 월세 임대가 잘 되고 면적이 큰 오피스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높습니다. 공실이 생기더라도 더 빨리 임차가 가능해서 임대 안정성도 높은 편이고요. 규모가 작아서 나중에 팔기도 쉽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7 내지 9평 정도입니다. 물론 땅값이 비싼 서울은 이보다 작은 규모의 오피스텔도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을 피하라는 말은 오피스텔 투자를 할 경우에 신규 분양이 좀 불리하다라고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허수성님 어떤가요? 정소연이 아파트 청약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야죠. 맞죠. 근데 왜 받을까요? 많이 프리미엄을 얻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을 받는 이유는 주변의 아파트 가격보다 싸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청약을 받는다는 것은 입주 시점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리미엄이 기대 가능하게 되면은 분양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도 없고요. 분양가가 사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습니다. 그럼 프리미엄도 안 붙는 오피스텔을 미리 내가 청약을 해서 받아둘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 오피스텔을 청약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오히려 분양 오피스텔을 청약받을 바에는 이미 입주해 있어서 임대가 되어 있는 것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로 투자와 동시에 그 다음 달부터 월세가 나오죠. 그리고 얼마의 수익률이 나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높은 거에 비해서 임대료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냥 내가 있던 오피스텔 사게 되면 4%가 나오는데 분양 오피스텔 3%밖에 안 나오는 거죠. 분양 오피스텔 산다는 거는 내가 나중에 임대료를 받는데 주변의 시세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는다. 그러면 분양 오피스텔 투자 가치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오피스텔에 투자한다고 할 때요. 오피스텔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까요? 물론 뭐 정답은 없겠지만 좀 참고할 만한 체크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상품의 가치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의 가장 큰 소비자는 1인 가구고요. 그 1인 가구에서도 20대, 30대 대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결국 원하는 건 뭐냐? 출퇴근이 편해야죠. 등하교가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하철로 움직이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으로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큰 권역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내가 오피스에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기나 인천보다는 서울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남권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산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출퇴근도 편하고 등하교도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2030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티라이프를 즐기고 싶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너무 오래되면은 아무래도 노후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 준공된 지 10년 이내 오피스텔을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200호 이상 되는 오피스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200호 이상 된 오피스를 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00호 이상이 돼야지 결국은 오피스 전체가 시스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면 15년, 20년이 가더라도 임대료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보면 복층형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복층형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 면적이 좀 넓어서 임대료도 좀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투자 관점에선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최근에 분양하는 신규 분양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복층형이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파트가 전용률이 80%인 반면 오피스텔은 한 50%로 전용률이 낮잖아요. 이런 낮은 전용률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용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층고를 높이고 복층을 설치해서 전체의 사용 면적을 넓히고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오피스텔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층으로 구분된 위아래가 환기나 채광이 좀 불리하다는 겁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지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실사용을 하시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이러다 보니 임대 측면에서 선호도가 많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 복층형 오피스텔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피스텔 투자 시 알아야 할 알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 포인트, 오피스텔 투자 전에 임대 용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용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주택 두 용도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측면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법은 항상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보유주택 수에 포함이 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오피스텔을 갖다가 투자하게 되면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리가 됩니다. 이 경우는 세법상 일반 상가 같은 사업자용 부동산으로 구분돼서 세금이 처리됩니다. 원론적인 부분이라 관련 내용은 전문 세무사를 통해 미리 조언을 반드시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긴 하네요. 이 밖에 다른 주의점은 없을까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도 임대할 수가 있고요. 사무 용도로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용도 자체를 사무 용도로 임대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상층부보다는 저층부를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 용도는 아무래도 저층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을 하게 되면은 나의 목적에 맞춰 갖고 임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층이 더 쌉니다. 투자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내가 주택에 임대를 합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한 걸 또 받아요. 그런데 주택에 임차해 있는 세입자한테는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임대인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나는 부가세 한 걸 받을 거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에 대한 세금도 안 내는 거죠. 하지만 예전 같은 이런 방법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연말정산 시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안 했던 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나 이렇게 월세 내고 있어요 하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는 게 어떤 들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전월세 신고제도 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적인 측면 외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건강보험입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오피스텔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가 되면은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측면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소형 오피스텔을 투자할 경우에 투자 대상 지역이 업무 지역 수요가 많은지 또는 주거 수요가 많은지에 따라서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도움될 만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피스텔은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에 비해 좁아서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 미만으로 좀 좁은 편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테란로처럼 업무 수요가 많은 곳의 오피스텔은 작은 주차 면적이 임대 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을 선택할 경우 주차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고려할 경우에는 대규모 단지형 오피스텔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서 임대 시에 상당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고 가야 할 포인트 정리 부탁드릴게요. 오피스텔 투자의 알포인트입니다. 첫째로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보다 임대 수익에 집중하라. 둘째로 오피스텔 투자는 소형을 선택하고 분양은 피하라. 셋째로 오피스텔은 투자 전에 임대 용도를 명확히 하라입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피스텔은 높은 인기 이면에 시세 차익보단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 그리고 용도에 따른 차이점 등 특성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중소형 오피스 꼬마 빌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